안녕하세요. 수학 1 24차식 코사인 법칙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죠? 위압감을 주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는데요. 바로 이전에 배웠던 사인 법칙,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뭔가 삼각형에서 주어져 있지 않은 요소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한 각과 그것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을 이용해서 나머지 요소들을 찾아주는 공식이었다라고 보시면요.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요. 두 개의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들을 응용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구해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사인 법칙의 증명은 사실 문제에서 잘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의 증명은 레벨 3 파트로 넘겨두고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공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식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코사인 법칙을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삼각형이 주어져 있지만 그 삼각형이 그림이 안 주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형을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삼각형 A, B, C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분명히 꼭지점에 해당하는 내각, 그리고 그것을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은 이 꼭지점의 이름에 소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학자들의 약속이에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각 A의 대변은 small a, 이렇게 소문자 A, 각 B의 대변은 소문자 B, 각 C의 대변은 소문자 C,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공식들도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된 삼각형에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 ABC라고 하는 게 주어졌을 때 A의 대변은 A야, 각 B의 대변은 스몰 b야, 이런 식으로 좀 찾아낼 수 있도록 머릿속에 이미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주어진 삼각형을 봤을 때 요 주어진 삼각형을 볼게요. 이 그림을 확대시켜 놓은 게 요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쪽이 스몰 a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꼭지점 a는 어디 있을까요? 그쵸? 얘를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이 요쪽이 꼭지점 a가 될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쪽이 꼭지점 b, 이쪽이 꼭지점 c,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만약에 이쪽 a의 길이, b의 길이, 그리고 이 각 b, c, a, 각 c라고 부를게요. 이 각 c,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변에 끼인 각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c를 구해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공식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단순히 이 C값만 구할 수 있지는 않아요. C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기억하실 때 첫 번째 이미지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이미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C의 제곱,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로 기억하실 때 A 빼기 B의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A-B의 완전 제곱하면 어떤 식이 나오죠? 그쵸?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런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이 이미지를 살짝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예요. 이게 공식이라는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대로 어떻게 가냐면 양쪽 변의 길이가 지금 a와 b잖아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까지 적습니다. 마치 요 공식처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자, 여기까지 쓰면 완전 제곱식인데요. 여기 뒤에 이 끼인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붙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미지, 완전 제곱식 같은 이미지다. 그래서 이쪽도 제곱이 붙고요. 이쪽도 마치 완전 제곱식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된다. 근데 이거랑 똑같진 않으니까 두 번째 이미지 뒤에다가 혼합항에 코사인을 붙인다.
코사인 끼인각을 붙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약간 돌려가면서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C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요쪽 각이 주어져 있다 라는 상황 하에, 그래서 이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끼인각, 즉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요 공식이 될 거고요. 자, B제곱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양쪽 변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쓰는 느낌으로,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또는 2ca, 그 다음에 코사인 끼인각, 코사인 b, 이런 식으로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시고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증명 기억할 것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보통 보시면 결과값이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공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세 변의 길이는 아는데 그 각의 크기를 모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 공식을 잘만 변형을 시키게 된다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어떠한 각의 코사인 값을 쉽게 구해낼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식의 형태에서 코사인 A만 남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켰다고 친다면요. 여러분들이 E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양쪽에 EBC를 나눠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도 상당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보시면 지금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상태를 조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C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각 C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게 세 변의 길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양쪽 변을 일단 길이 기준으로 해서 EAB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는 양변의 이미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붙은 쪽이 있는데 그 마이너스가 붙은 쪽이 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기억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것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라는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의 형태는 결과적으로 같은 식을 정리한 건데, 이 공식을 외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왼쪽만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한 줄 더 써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공식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실 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주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서 A가 만약에 90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코사인 90도 얼마죠? 그쵸? 코사인 90도, 코사인 2분의 파이고 그것은 0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90도, 즉 코사인 A가 0이 돼버리면 이쪽이 0이 되면서 2BC 코사인 A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0으로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식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형태로 남게 되면서 어디서 많이 본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죠. 자, 그래서 이것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때 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 코사인 법칙은 직각삼각형에서 더 확장이 되어서 다양한 삼각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 법칙의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레벨 1의 문제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벨 1의 스텝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주어지지 않은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자, 한번 문제 상황을 살펴보죠.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를 봤을 때는 반드시 먼저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선생님은 주어진 상황을 한번 삼각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렇게나 삼각형을 일단 그려보세요. 삼각형 A, B, C 이렇게 그려놓고 마주보고 있는 변이 각각 해당 문자에 소문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A, B, C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주어진 값들을 채워 넣으면 되겠죠? 자, 보시면 B 값은 3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쪽이 3. 그 다음에 C 값은 4라고 주어졌으니까 이쪽 값이 4. 자, 그 다음에 A가 60도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A를 구해라. 자, 지금은 뭔가 깔끔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죠. 한 각의 크기와 그것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제곱은 이쪽 양쪽 변에 대한 완전 제곱식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뒤에 코사인 A 붙여주는 거. 자, 코사인 끼인 각이죠. 자,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공식이 완성된다. 그럼 B 대신에 3, C 대신에 4, A 대신에 60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A 제곱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B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3의 제곱 더하기 C에다가 4 넣어주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코사인 60도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2분의 1. 자,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가면 약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줬을 때 9 더하기 16 빼기 3, 4, 12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계산을 해줬을 때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25죠. 거기에서 빼기 10이 들어가니까 1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 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A는 제곱 띄어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줄 건데요. 길이죠. 그러니까 양수값만 취해줘서 루트 1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연습이 많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레벨 1 한번 풀어보시면 다시 풀어보시면서 공식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절반 이상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죠. 이번에는 A, B, C 세 개의 길이가 주어져 놓고 C의 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삼각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이렇게 그려봤고요. 각 A에 마주보는 대변이 스몰 a로 표시가 될 테니까 이쪽 길이가 7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8로 주어진 거고요. 각 C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13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각 C가 궁금한 거니까 이쪽에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각의 크기와 관련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둘을 양쪽 변, 얘를 구하고 싶은 변으로 쓰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C에 마주보는 변이니까 C제곱은 이쪽 A, B 이거 이용해서 공식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코사인 C 값을 구해야 되니까 사실 이 공식에다가 A, B, C 다 대입하고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리하고 쓰게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정리된 형태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보시면 C에 마주보는 변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마이너스 한 번만 붙을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양변을 이용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 B분의 지금 C에 마주보는 변이 C니까요. 그래서 A랑 B로 앞에 부분을 전부 다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A와 B로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마지막에 마주보는 변만 딱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다. 네, 이건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이니까 강요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B, C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코사인 값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때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기 분모가 계산하고 싶게 생겼다고 먼저 계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어차피 나중에 약분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굳이 하는 노력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곱하기로 나열해 놓고 분자만 좀 먼저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77에 49, 88에 64, 13, 10 곱하기 13은 169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12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암산 제대로 했나요? 아니죠. 113이죠. 11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169를 빼주게 된다면 그러면 56이 나오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56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마이너스 56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56은 87에 56이죠. 그러니까 7과 8 약분될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게 많이 익숙해지셨다면 사실 머릿속에서 그래프 상상하시면서 지금 각시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0도부터 180도까지, 즉 0부터 파이까지의 각도만을 가질 수 있고 그럼 그 상황에서 코사인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은 2분의 1인 지점의 대칭일 테니까 이쪽 2분의 1이네?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쪽이 3분의 파이였으니까 이쪽 3분의 2파이겠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3분의 2파이라는 거 빠르게 찾아내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게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삼각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코사인 C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C값을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좀 써볼게요. 0부터 파이까지의 각도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봤을 때 선생님은 격자로 좀 그려볼게요. 0, 2분의 파이, 파이. 자, 코사인 그래프는 0,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x값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사분면의 상황으로 옮겨줘서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코사인의 그래프는 2분의 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요. 우리가 이 점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은 2분의 파이로부터 x값으로 요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이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요걸 원점 대칭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요. 왼쪽으로 요만큼, 위로 이만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내려간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큼 올라간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값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쉽게 구해줄 수 있죠. 3분의 파이, 그쵸? 그래서 이쪽에 x좌표가 3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간격은 6분의 파이거든요. 자, 그럼 6분의 파이만큼 이쪽으로 갔을 때 2분의 1만큼 올라갔다. 그럼 그거의 원점 대칭이라면 똑같이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2분의 1만큼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교점에서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은 그쵸? 2분의 파이로부터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값.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의 크기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삼각 방정식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수록 문제가 훨씬 쉬워진다. 앞에 부분 복습을 잘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텝 2는 코사인 법칙과 관련된 실생활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계산이 좀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하실 때 계산기 활용하시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더러운 값 많이 안 낼 겁니다. 그래도 나온다면 손으로 계산할 수 있게 연습은 해둬야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때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계산하는 과정은 살짝 생략을 하고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을 때 문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지점 A와 B를 관측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띄웠다라고 해요. 자, 이쪽 1300, 이쪽 1500 이거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의 각도가 38도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색깔로 표시를 해줄게요.
38도다. 안 보이나요?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38도 좀 보일까요? 자, 이쪽이 38도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B에서 무인기까지의 거리 요 지점이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점에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쪽 C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점 B에서 무인기까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그쵸, 선분 BC의 길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생활 문제를 봤을 때는 어느 문자가 어떤 값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문자로 표현하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선분 BC의 길이 이쪽을 편의상 선생님이 X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 X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것들을 보죠.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그거의 끼인 값 주어져 있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법칙이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양쪽 변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세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1300의 제곱 더하기 150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300 곱하기 1500 여기까지 쓰면 완전 제곱식이죠. 자, 근데 거기 뒤에 코사인이 붙는다. 그래서 코사인 끼인 각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코사인 38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각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0.7880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대입하셔서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까먹어서 이 답을 까먹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로 직접 두드려서 계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코사인 법칙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본 의미를 종합을 해보면요. 이렇게 변 길이 2개 주어져 있고 각도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각도를 모를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한 각의 크기를 구해낼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의 의미입니다.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각도가 주어져 있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언제 활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잘 골라낼 수 있도록 공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수업 때 좀 더 다양한 문제들 해결해보고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